만약 이 서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 처분 중 1호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는데 사과 편지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서면 사과에서부터 학급 교체,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 다양한데요. 서면 사과는 이런 학교폭력 처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입니다. 아무래도 8호 전학 처분이나 9호 퇴학 처분에 비해서는 매우 가벼운 처분인 만큼 1호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을 때는 다른 처분에 비해서 이점이 있을 텐데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면 사과는 제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활기록부에 기본적으로 기록이 남기 마련인데요. 서면 사과를 비롯해서 1호에서 3호 처분까지는 일단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다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요즘 대학교 입시 요강을 보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감점을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는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지원자에게 최대 20점 감점이라는 강력한 불이익을 주고 있고, 연세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학교폭력 처분 정도에 따라서 5점에서 50점 감점을 시키고 있으며, 서강대학교는 학폭 1호 처분만 받아도 100점 감점을 하거나 과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지원자에게 거의 입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KBO에서도 2026년 신인 드래프트부터 학폭 이력이 있는 선수의 프로 입단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는데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이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이력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고, 연예계에서도 더욱 학폭 이력을 까다롭게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입에서부터 취업까지 학폭 이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금의 분위기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서면 사과 처분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이득입니다. 다만 고등학생 때 1호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면 이 졸업하기 전에 치러지는 학종, 수시, 정시 등 대입에서는 아직 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서면 사과는 이행하는 것이 매우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피해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 반성하는 마음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데요. 몇 장을 써야 한다거나 반드시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학폭 처분 중에서 교내봉사나 사회봉사의 경우에는 4시간, 6시간 등 몇 시간씩 이 봉사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리고 출석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이 출석 정지 기간 동안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학업에 지장도 생기고 아무래도 친구들 시선도 좋지 않겠죠? 그리고 전학이나 퇴학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 학교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 가족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학생이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는 것이다 보니 아무리 가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이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무거운 후속 절차가 뒤따르는 다른 처분과는 달리 서면 사과는 이 사과 편지를 써서 피해 학생에게 주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시간도 짧고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도 훨씬 심리적 부담이 덜한 거죠. 이처럼 서면 사과는 이행이 간단하고 제대로 이행하기만 한다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엄청난 이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면 사과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면 사과는 딱히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1장을 써도 되고 10장을 써도 됩니다. 다만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잘못된 내 행동에 대한 반성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 사과가 아주 경미한 처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행동이 잘못되었고 내가 반성한다는 태도는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는 점을 써야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은 상대방에게도 진심으로 와 닿는데요.
이와 반대로 서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의 이 억울한 마음만 잔뜩 편지에 썼다가 오히려 피해 학생 측에서 더 화가 나서 이 학폭 1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이 서면 사과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던 거죠. 만약 이 서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아까 1호 서면 사과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기록에서 삭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서면 사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졸업을 하더라도 삭제되지 않고 계속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가해 학생이 서면 사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담당 선생님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에게 3개월 내에 서면 사과를 이행하세요 라고 다시 통지를 보내줍니다. 그래도 하지 않으면 1개월 내에 서면 사과를 이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는데요. 이렇게 3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제일 약하고 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는 처분인 1호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결국 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남아서 각종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죠. 내가 학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서면 사과 처분만 받았다면 곧바로 이행하셔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